이렇게 야권의 대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후보들 관련 여러 수사 얘기도 같이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해 검찰이 추석 전으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네. 조만간 검찰에 소환된다. 추석 전에, 이르면 추석 전에 검찰이 부를 것이다. 오늘 일부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윤 전 총장 캠프에 어떤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판단하고 계세요? 이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주가 조작이 이제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거에 가장 전형적인 것이 주가 조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검찰이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 우리가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전화로 하는 것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 매매했던 전화의 녹취록이 지금 발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도 이제 그런 상황을 검증해야 되는 필요성이 이제 이 검찰에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이 전후로 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를 얘기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완전히 정의와 상식전에서 벗어난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보도 내용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정치적 부담 없이 민감한 수사를 매듭 지을 수 있는 시기는 9월이 마지노선이다. 얼마 안 남았는데 김정일 국장 물론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다 재판에 넘겨지는 것도 아니고 뭐 기소가 될지 말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장모 구속 수감 그리고 부인이 이제 조만간 검찰에 소환되는 게 앞으로 대선 레이스의 중요한 시간이 가을인데 이게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십니까? 이거 뭐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모와 자기 부인이니까 이미 장모는 또 구속돼 있고 그다음에 부인까지 이제 수사를 받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그 신경도 쓰이고 발목도 잡히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죠.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또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저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검찰 수사는 이렇게 한 10년쯤 지나서 5년쯤 지나서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죄가 없던 사람이 있기도 하고 있던 사람이 없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건지 도대체 대한민국의 검찰 수사는 왜 이렇게 그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 입지나 목적에 따라서 바뀌는 건지 그건 판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과연 이 사법 정의가 제대로 살아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고 저 수사에 대해서 누가 저 수사를 보면서 아주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을까? 그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에 대해서 뭐 얼마 앞두고 저렇게 소환하는 것들 말이죠. 더구나 그 이전에는 그게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렸다가 또 다시 문제가 뭐 증거가 발견됐다고 하니까 신뢰가 좀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던 없던 그 전에 일단락됐으면 충분히 해결될 일인데 이게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불거진 것 자체가 좀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 후보죠. 대선 비자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태정 검찰총장과 이제 수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 선거 이후로. 왜냐하면 이게 선거라는 게 가부를 떠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1년 반 동안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한 사건을 지금 와서 9월 달에 와서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리고 몇 차례 수차례 소환해서 조사했다는 사실만 알려줘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뒤에 뭐 기소해서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면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보상받을 건가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현재 어떤 검찰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런 수사 자체가 이미 공정성을 상당히 잃었다. 이미 이 수사 자체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결정을 해야지 왜 이제 와서 선거를 임박해서 경선에 들어가는 시점에 하느냐. 이건 정치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정치인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파문에 홍준표 후보가 연루된 건 아니냐는 의혹도 좀 있었는데 오늘 화면부터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롤스로이스를 타고 왔어요. 자기 경호원이라고 데리고 온 사람은 보니까 건달 같은 애들은 벤츠를 타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 첫눈에 정상적이지 않다. 나는 그거 보니까 이거 아니다. 그래서 저 차단을 바로 했으니까 내 명함 한번 보자고 그랬어요.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직책이 많아요. 내가 좀 더 이상하게 본 게 원래 사기꾼들이 명함에 잔뜩 직책을 넣어갖고 다녀요. 이것만 짚고 갈게요. 저 구정처장. 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 가짜 수산업자를 내가 잡았다라고 주장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배현진 의원과 이 가짜 수산업자가 함께 만난 곳이 홍준표 의원이 당시에 그 운영을 하고 있던 홍카콜라라는 그 유튜브 방송국에서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배현진 의원이 봤을 때는 그분이 얘기하는 거, 뭐 이렇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다거나 이제 이런 뭐 고가의 시계를 이렇게 과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부자이거나 진짜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저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본인이 직감적으로 이 사람은 그렇게 좀 그 선량하거나 좋은 양심적인 사업가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홍준표 의원에게 이 가짜 수산업자랑은 함께 그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 가짜 수산업자랑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배현진 의원도 혹시 가짜 수산업자와 가까이 지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불거지니까 그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같이 만나서 사진 찍은 일은 있지만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이 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홍 의원에게 해서 홍 의원이 그 뭐 이렇게 연루되는 것을 막았다. 이제 이런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이 주제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최재형 캠프의 홍보본부장인 김종혁 국장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